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필리핀 태풍 피해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국제부 김지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필리핀을 강타했던 하이엔, 이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지금까지 관측이 됐는데 이번 태풍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초강력 태풍 하이엔이 필리핀을 중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필리핀 중부 지역의 모습을 담은 보도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레이테 섬과 사마라 섬의 거의 모든 건물과 도로가 파괴되어 있는 참상은 이번 태풍의 위력을 짐작케 합니다.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그 외신은 사망 실종 인원이 12,000여 명이 넘고 또 이재민 수도 80만 명에 육박하며 우리 교민도 여러 명이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긴급 구호 작업에 나서며 국제사회 원조도 잇따르지만 인명 구조와 이재민 구호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의 신속 대응팀과 기자들도 어렵게 피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YTN은 8일부터 태풍 하이엔을 주목하며 신속한 속보를 전했습니다. 12일 뉴스에서는 국제부 기자가 출연해 태풍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또 급파된 순회 특파원과의 현 상황에 대해 직접 리포트를 한 것은 매우 적절했습니다. 또한 피해 직후 어려운 상황에서 필리핀 영사를 인터뷰한 것도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그 11일 보도에서 필리핀 태풍 피해 상황을 전하는 중간 타이틀은 과도한 음향 효과와 영상 편집이 아쉬웠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지만 그 사실감이 강하다는 이유로 시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자극적인 외신의 화면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지만 그 YTN의 재난 보도는 재난 수습과 향후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뉴스 보도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네, 사실 재난 보도 때마다 지적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너무 자극적인 화면을 사용하기보다는 원인 분석, 또 향후 대책 이쪽에 좀 집중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습니까? 네, 그 초강력 태풍 하이엔이 필리핀을 강타한 게 지난 8일이었습니다. 저희 국제부에서도 당일 오후 4시부터 전화 연결을 통해서 시시각각 달라지는 피해 상황 등을 실시간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저희도 이렇게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참 자연재해의 위력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두려운 수준이라는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 취재기자뿐만 아니라 현지 영사관이나 기업체 관계자들을 직접 연결해서 시청자들께 현지 사정을 제대로 전해드리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 특파원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외신에 의존하는 기사뿐만 아니라 저희 취재기자가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서 순회 특파원인 박기현 기자와 최기현 차림경 기자 그리고 중계 스텝이 중계 장비와 함께 필리핀으로 급파됐습니다. 저희 특파원들은 일단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 상황과 우리 교민들의 안전 상황 등을 취재해서 전화 연결을 통해서 시청자들께 소식을 전했는데요. 특히 이번 태풍으로 가장 피해를 크게 입은 타클로반 현장까지 미군 수송기를 타고 들어가서 현지 상황과 교민 인터뷰 등을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특파원이 현지에 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부 취재기자가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전해드리는 중간에 특파원을 연결해서 직접 현지 상황을 보도하는 다각도의 뉴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다소 자극적인 화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늘 조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외신을 통해 들어오는 화면을 모니터하다 보면은 너무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영상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희생당한 분들이나 또 다치신 분들,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화면 편집에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쓰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단순한 사실 보도뿐만 아니라 피해가 커진 근본적인 원인이나 장기 대책을 짚어주는 기획 아이템도 끊임없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 공익적인 재난 보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하이엔 피해 이후에 해수면 상승 또 그 지구 온난화 문제 같은 환경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지구촌 곳곳에서 재난 빈도가 잦아지고 또 그 규모도 대형급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피해 규모가 이렇게 커진 원인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예측 불허의 기상 교란과 또 필리핀의 후진적인 재해 예방 시스템을 들고 있습니다. 그 필리핀의 이번 재난은 인류가 공동으로 처하고 있는 위협이라는 점에서 남의 일로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가 복구 인력 파견과 또 생필품 및 구호 기금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고, 우리 정부도 긴급 구호대 파견과 복구 기금 5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11일 필리핀에 10만 달러만을 원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 그 액수가 턱없이 적다는 빈축을 사고 있는데, 그 논란의 배경이 궁금합니다. 덧붙여 우리나라의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그 위험한 재난 현장으로 급파되었습니다. 지금처럼 YTN의 적극적인 보도가 필요하지만 기자들의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시하여 또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 필리핀에 대한 구호 문제, 또 우리 취재진의 안전 걱정까지 해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김 기자? 이번 상황처럼 사실 이렇게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사실 특정 국가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난 11일 필리핀 대표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UN 기후변화 회의에서 구호를 요청하기 위한 눈물의 호소를 하는 모습을 보도를 통해 보셨을 텐데요. 필리핀을 대표하기에 앞서서 태풍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분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왔다는 그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많은 나라의 대표단들이 일어나서 격려의 박수를 보낸 것이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인간이 자연의 힘 앞에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잊지 말아야 할 현실인데요. 미국 국립기상자료센터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태평양에서 발생한 초강력 태풍의 평균 풍속이 매년 시속 1.6km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이 같은 태풍 피해를 막으려면 지구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그 장기적인 노력과는 별개로 일단 지금 국가적인 재앙을 맞은 필리핀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데요. 미국과 호주, 일본 등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원금을 약속했고 구호물자를 실은 군 수송기를 보냈고 또 의료진과 119 구조단 등 긴급 구호팀을 급파해서 의료와 구호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와중에 강대국 중에 하나인 중국의 행보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요.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말씀하신 대로 고작 1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혀서 국제적인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파원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필리핀 재난 지역은 치안이나 위생 상태가 모두 엉망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저희 취재진은 별도로 다닌 것은 아니고 외교부 신속 대응팀과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조금 낫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또 현지 재난 지역이 도로나 인터넷 사정 같은 것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촬영 기자가 촬영한 화면을 송출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서 실시간으로 화면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점도 안타깝지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 필리핀에 막대한 피해를 남긴 하이엔 태풍 피해 관련 보도 뉴스 진단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도시 서울 만들기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장려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상원의 YN 하우에 대한 김은미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롭게 마이TN 시청자 평가원으로 참여하게 된 김은미입니다. 앞으로 마이TN이 시청자들의 삶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시청자의 관점에서 소중한 의견과 바람을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상원의 YN 하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박상원의 YN 하우는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주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접근하고 시청자들과 해당 주제 혹은 이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날의 방송에서도 역시 최근 창의적인 인재 양성의 기대를 바탕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이과 통합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예민하고 민감한 사항인 만큼 이날의 방송에서도 문이과 통합의 교육 목적과 현황 그리고 대립되는 양측의 의견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주제이고 시청자들에게는 중요한 이슈인 만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방송 내용의 구성적인 측면과 그리고 전달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방송 내용의 구성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이슈가 교육 정책이라는 예민하고 민감한 사항인 만큼 문이과 통합교육의 정책이 현실적으로 도입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사항이라든지 혹은 지금의 교육 정책에서 구체적으로 달라지며 변화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래서 시청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관점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하여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의 방송에서는 융합교육 현장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지정한 우선 적용 학교에서의 문이과 통합교육 현장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방송되었던 내용은 우선 적용된 학교에서 교육 방법의 변화를 통한 학생들의 참여와 교육적 성과를 중심으로 문이과 통합교육의 긍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인터뷰 내용 또한 참여한 교사와 학생들이 느끼고 생각한 문이과 통합교육의 긍정적인 측면이 주로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적인 정책의 변화인 만큼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아쉬운 부분이라든지 또는 보완되거나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과 점검의 필요성도 함께 다루어졌다면 현실적으로 문이과 통합교육에 대한 찬반 주장의 간격을 좁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 내용이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방송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이과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36.4%가 완전 융합을 찬성했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